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자리. 그러면 저 자리 잡는 거, 자리 잡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배꼽 아래가 있습니다. 배꼽 아래. 배꼽 아래에 가서 있는데, 남자들의 경우 무극보양tum이라고 해서 8혈을 얘기하는데, 여자도 사실은 그런데 남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남자는 이제 양체고 여자는 음체여서 그 음을 저거고, 또 월경이 좋으면은 여자들은 병이 없습니다. 그 여자들은 항상 애기집이 튼튼하면 아무 없습니다. 자궁이 튼튼하면. 자궁 그러잖아요. 아들 자자 집궁자거든요. 애기집입니다. 애기가 생겨서 자라는 것이 바로 자궁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생겨나가지고 자라는 것이 그 자궁이에요. 애기집 그러잖아요. 자궁, 아들집, 아들 자자, 집궁자, 그걸 애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튼튼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저기인데, 저것도 이제 그 잡는 법은 조금 이따 화면으로 해서라든가 확실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 어떤 저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거. 그러면 바로 저 자리는 방광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방광이 있고, 그 위에 가서 이제 소장이 있는데, 소장과 이제 방광과 약간 그 촬영을 해보면은 그 방광 위에 가서 소장이 이렇게 덮여져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줌이 차 있을 때는 방광이 불러지니까 소장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줌이 차 있을 때. 근데 오줌이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푹 꺼지니까 그 방광 위에 가서 소장이 이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 자리는 소장도 효과를 내고 방광도 효과를 내면서, 또 여자들의 경우 그 월경불순이라든가 또 자궁에 어떤 염증이 있다든가 냉이 많다든가, 냉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분비물이라고 그렇게 말도 하죠. 그러면 분비물이 두 가지입니다. 냉이 있고 분비물이 있어요. 냉이라는 거는 헌 데서 나온 진물을 냉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분비물이라고 그러면 그건 병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액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랑의 액이 나와요. 사랑의 액. 그거는 저 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좋은 물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그 두 가지 액이 나오는 자리를 조절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그 침을 놓든가 뜸을 떠보면은요, 염증이 뭐 가령 냉 나오던 분들이 침을 놓든가 뜸을 뜨면은 그 냉이 딱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에서, 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냄새가 나기도 하고 색깔도 다르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액은 색깔도 다르지만 투명하고 깨끗하죠. 근데 병으로 나오는 그 이제 분비물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혹 이제 뭐 대하라고 우리 가지고 대하의 색깔이 5색으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5가지 색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색깔이 있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은 이제 액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액 같은 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가 바로 액이고, 그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으로 해서 나올 때는 저 중국 저자를 뜨면은 딱 그쳐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변 나이 잡순 양반들은 요실금이라고 그러죠. 요실금, 소변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조금 웃다가도 나오기도 하고, 말만 좀 크게 해도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걷다가도 나오고, 바로 그게 이제 실금,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하고 그냥 줄줄 새버리는 걸 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급뿐만이 아니라 예, 요삭, 예, 요삭이라는 건 자주 마려운 거, 또 요삽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요삽이라고 그러면 소면을 보고라도 참 찝찝하니 뭐 이상한 그 기분이 나는 거, 누워서도 누운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예, 그런 것이라든가 어쨌든 하여튼 그 소변의 어떤 이상, 또 월경의 이상, 예, 이런 거는 여자의 생식기 관계로 해서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저 중국 자리가 거의 다 해결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뜸을 뜨면은 조금 빨리 낫고 더디 낫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아픈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거를 조금 아픈 분이 한 번 하고 나섰다고, 그와 같이 조금 많이 중한 분이 예, 한 번 하고 안 나섰다고 그러면은 조금 성급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떠서 나을 분도 있고, 열흘 떠서 나을 분도 있고, 더 오래 떠야 나을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학교 가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은 한 번 하고 나섰다는데 왜 나는, 예? 지금 뭐 한 달 했는데 안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말이, 내가 병, 거기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하고 비해서 이 얘기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야 배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숟갈 먹고 배 안 부르다고 하는 거 그잖아요. 근데 제일 배고플 때 맛있는 그 한 그릇 중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첫 숟갈입니다. 첫 숟갈. 배고팠을 때 먹으면 첫 숟갈 이상. 나중에 끝에 가서 배불러 있을 때도 그래 첫 숟갈 같이 맞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숟갈 먹어서 그릇은 비어지고 배는 불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낫고 더디 낫고 이런 차이는 있죠. 그러나 계속 하게 되면 안 나는 병 없어요. 뜸을 계속 하게 되면 안 나는 병 없어. 아까 내가 이제 90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저거 했는데, 아니에요. 나만 그러면은 이제 내가 타고난 건가? 뭐 이런 말 할 겁니다. 저 노인들이 가끔 와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나 처음에 와서는 타고난 건강인 줄 알았더니 내가 뜬 떠보니까 아니 정말 그 뭐 좋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로 똑같이 드신 분들은 차별 없어요. 차별. 벼슬이 높다고 더 그 사람한테 혜택 주고 돈 많다고 혜택 주고 전혀 이거는 거 없습니다. 하여튼 뜨기만 뜨면은 똑같이 혜택 주는 게 이 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없애버려 가지고 우리 지금 정부가 돈 없어 의료비 문제 때문에 경제에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잘못해놓고 지금 그러잖아요. 잘못해놓고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놈들 요즘에 먼저 해먹던 놈들은 한 놈도 찍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난 대놓고도 그럽니다. 국회의원 요즘 당신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냐고 국민들이. 지금 해쳐먹고 있는 국회의원놈들한테는 한 놈도 찍어주면 안 된다고 이런 말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좋은 걸 없애버리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돈 없앤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하는 게 아는 나라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국회의원 얘기하니까 조금 흥분돼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 대놓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 이제 좋을 때 안 좋으면 나 실컷 욕을 했어요. 그런데 욕을 하려면은 좀 길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나 욕을 하든지 이제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침묵과 뜻만 가지고 한자를 조금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지금 제가 평양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합니다 저를. 그래서 중국 같은데 제가 돈 법니까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죠? 돈 안 벌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비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다 죽는 거. 그래서 지금 서양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까? 감추는 문명. 서양 문명은 공개 문명이에요. 다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데 나도 16세기면은 아마 나만 알고 해먹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뭐 모든 것이 다 개방되어 가지고 그런 시대고, 그래서 다 같이 안 앓고 사는 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앓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자리는 잘 알아주셨다가 하시면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 이 수도 물수자 길도자입니다. 이 아들은 즉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월경의 액체죠. 액이 물수자 길도자, 액이 흐르는 길이죠. 월경이 나가고 또 이제 오줌이나 이런 것도 나가고, 그런 액체는 내보내는 자리, 뭘 내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월경통이라든가 월경이 순조롭지 않은 분들, 월경이 뭐 아프지는 않을수도 이제 순조롭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때없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20일 동안 했다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하루만 있다가 그냥 없다고 이런 분도 있고, 이제 어쨌든 정상 아닌 거 아닙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아닌 거를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상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 틀어지지 않은 거를 이제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균형 틀어진 거를 이제 병이라고 그러고,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뜨게 되면은 경도라든가 아까 뭐 냉, 뭐 염증 이런 거, 그런 것을 없애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수도. 특히 여자들한테는 저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기해관원을 합니다마는, 기해관원. 그러면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남자 경우는 기해관원이지만은 여자의 경우는 수도고 중극이에요. 수도고 중극. 그래서 수도를 중극과 같이 하게 되면은 뭐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저거지만은 피가 또 피를 쓰고 내보내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자리도 여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중국하고 수도를 뜨게 하고, 남자들은 기해관은 여기를 뜨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왜 이제 기해관은 생긴 것만 조금 다르게 생겼지 똑같이 있는 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남자 불알과 같은 거, 남자 불알을 정낭이라고 그러죠. 정충주머니. 그러면 또 그거 똑같이 여자들한테 있는 건 뭐예요? 여자한테 있는 거 알집이죠. 알집. 난소. 여자는 난소고 알집이고 남자는 정충집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충집이 바로 고환이고 여자는 난소예요. 알집. 알이 오늘날 이제 이달의 날놈, 세 달의 날놈, 그렇게 쭉 알이 있습니다. 닭을, 알라는 닭을 잡아가지고 보면은 그 닭 알이 그렇게 알집에 그렇게 있잖아요. 알집에 그렇게 있습니다. 닭도 난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똑같이 있어요. 그 남자는 밖에 나와서 있고 여자는 안에가 있습니다. 안에가 있어요. 여자는 속에 가요. 음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음부가 쑥 들어가 있죠. 남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음양입니다. 양이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었기 때문에 다 보이고, 음은 이제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전부 안에 가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저거는데, 나와 있는 남자는 그래서 기해관원이 바로 수도 중국, 여자는 뜨는 거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유방 알죠? 유방암 앓는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호주의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확실하게 안 의사였어요. 여자는 난소를 띄어뿌리면은 유방암은 알아요. 남자는 불알을 까버리면은 전립선 암을 안 앓고, 그 똑같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저제 어떤 때 이상이 오는가 하면은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그냥 얘들 전부 그냥 뭐 유암이라고 해가지고 저절 다 띄어뿌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말랑말랑 그뭐 넣어가지고 이제 젖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지금 수술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그 산부인과가 생겨가지고 그냥 막 드러내버리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애도 전부가 자연분만,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자연분만, 모유 이거 장려하잖아요. 그래야만 돼요. 그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만 지금 자꾸 뭐 까버리고 수술하고 그러지, 짐승이나 뭐 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수천년은 자꾸 차 뜨고만 수총각 차는 거는 하나도 없대. 수총각 차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수총각을 왜 수총각 안 참게 하는 거면 요즘에 다 까버리잖아요. 예? 고래 잡으러 간다고 그러던가? 예? 고래 잡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다 까버려. 그 수총각을 없애버린 겁니다.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깠냐고요. 아니에요. 자연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총각, 수천여가 첫날 이제 그게 까지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요즘에 정말 그 돈벌이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핑계는 뭐 거기 균이 생긴다 뭔다. 자연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생식기입니다. 생식기가 잘못돼 버리면은 종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멸종이 되잖아요. 멸종이 됩니다. 생식기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게 절대 그대로 어떤 균이 침범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 남자들 뭐 전립선염이 생기면은 주사를 놓고 별 약을 다 써보세요. 안 됩니다. 거기는 성역이에요. 거기는 핵이, 즉 씨를 옮기는 그런 자리가 돼서 다른 거는 암만 집어넣어도 그게 안 들어가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 인체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라가지고 띄어내버리고 그러는데, 없어져 버리면은 그 뭐 더 알 것도 없고. 요즘에 이제 여자들, 내가 가끔 농담으로 뭐 여자도 아니네, 내가 이제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 자궁이 없으면은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래도 여자예요? 여자는 여자죠. 그와 같이 자꾸 이제 띄어뿌리고 이제 그게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남자들 그 전입선 같은 거라든가 그 생식기의 어떤 이상 그런 같은 거 그냥 조금 적으면은 뭐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자꾸 건드려서 더 나쁘게 만들어 놓은 게 참 많거든요. 저런 자리를 뜨게 되면은 괜찮아져요. 안 앓게 돼요. 앓게 것도 낫습니다. 그래서 터울이 이제 있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자연분만하게 되면은 3살 터울, 5살 터울, 그렇게 터울이 있죠. 그럴 때는 애가 다시 되려고 할 때는 젖이 안 나옵니다. 젖이 안 나오면서 그때부터 월경이 딱 시작해. 첫 월경에 애가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첫 월경 딱 빼면은 임신 시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전맥일 때는 절대 월경 안 나옵니다. 그게 난소하고 유방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여자분들은 다 느끼죠? 월경이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주기가 오면은 벌써 12일 전이라든가 2주 전 같은데 저제 벌써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경이 나오죠. 그와 같이 난소하고 유방하고는 항상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유방만 보시지 마세요. 난소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자궁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궁만 치료하면 그 유방은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냥 뭐 유방암이라고 유방만 암만 떼어내보세요. 또 나중에 또 이쪽에 앓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 수술해버리고 항생제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궁이 나아서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러지, 유방 떼어냈다고 그래서 이게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방과 난소와는 항상
그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은 저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 말은. 예. 그래야 수술을 오고 예? 병원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저 정부 보고 마냥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많은 사람들이 의사단 말이야. 20년 이상 공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돈 벌여다가 대우를 해주고 환자한테 돈 벌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마냥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냥 돈을 예? 병을 고친다고 핑계하고 돈을 거기서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의사들은 최고 대우를 해줘라 정부가. 그리고 돈은 다른 데서 벌어라. 예. 의사들한테 돈 벌게 하지 말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고 전부 그런 걸 모르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전부 모르게 만들어 놔가지고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나같이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그 안에도 어디 글로 쓰는 분들도 요즘 많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알아졌을 때 그 의사 대우를 못 받아요. 요즘 제일 우리나라 의사들 대우 못 받습니다. 예, 제일 대우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우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예, 정말 숭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료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수도와 중국이고 남자들한테는 기회관원이에요. 저 관원음에는 지입관자, 으뜸원자입니다. 지입관자나 자궁이라고 해서 지입궁자나 같은 뜻입니다. 예, 같은 뜻. 예, 남자는 예, 지입궁자, 여자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원이에요. 지입관자가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자리고 그 한문으로 해서 진구멍에 다 그 뜻이 있어요. 기운의 바다, 기운기자 바다의 자입니다. 기운이 전부 모여있는 자리. 그러면 기운, 남자는 양기조면 아무 병 없어요. 여자는 자궁 튼튼하면 아무 병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의 이제 저 자리는 기운의 못이다. 기운의 바다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제 좋은 자리. 그래서 여자들은 저기를 안 떠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기의 아래 가서 성문이라는 침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자들은 피임하려면 그 자리에다 뜨면 크게 떠버리면 피임돼요. 예. 그런데 요즘에 그 의사들이 피임 수술하지 않습니까? 피임 수술할 때 거기를 수술하면 쉬운데 거기는 자리가 베이니까 바로 배꼽 밑을 수술해가지고 그걸 끌어매는 거죠. 바로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수천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뜸을 뜨거나 옛날에 많이 애를 낳으려고 할 때 이럴 때에는 젊은 부인들한테 거기 침 넣으려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시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자꾸 애 낳아야 되는데 애 못 낳는다고. 애 못 낳는 자리라고. 거기다 침 놓거나 뜸뜨면 애를 못 낳고. 이게 무사혈이라고 그러죠. 무사라는 거 옛날에 우리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사당이 있었습니다. 사당이 이제 그 대를 잇는 건데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 동생이든가 형님의 아들을 갖다가 대를 이어놓잖아요. 양자를 해가지고 대를 이어놓아요. 그래 여자가 제일 중요한 게 그때는 아들 낳는 거였어요. 지금은 모계 쪽으로 가죠. 이제는 이제 부계가 아니고 지금 모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나라도 모계 쪽으로 가는 거 아세요? 뭐가 지금 모계 쪽으로 가는 겁니까? 모계 쪽으로 가는 게 호주가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모계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모계를 보니까는 또 안 좋더라고요. 결혼을 안 해요. 모계로 해놓으니까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하고 애는 뭐 수도 없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성이고 어머니 계통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무 놈이라도 저거 해가지고 나니까 뭐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계 사회에서는 이제 그래 김정은과 똑같은 거죠 뭐. 네. 그래서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이제 저 배꼽 아래가 중요한 자리고 옛날에 그 기의 바로 조금 밑에는 무사혈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거기를 뜨든가 침을 놓으면 애를 못 낳는 자리다.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배꼽 밑에 배꼽 수술이라고 그러죠. 배꼽 밑에 수술해가지고 그걸 매 뿌리면 임신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알아놨어요. 얼마나 좋은 의학입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다가 이게 들어보니까 참 신비하죠? 그 알았던 것이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진짜로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그걸로 평생을 살면서 아픈 사람과 이걸 해보면은 그렇게 신비스러운 의학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얘기 들으니까 조금 신비스럽죠? 네. 그와 같이 얘들한테 몇 군데만 뛰면은 아주 좋은 자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중환이 이제 있습니다. 중환, 옛날에는 이제 배에 놓는 걸 다 중환으로 알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중환을 놓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옛날에는 침을 굵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가는 침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 저 자리는 안 먹으면 죽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암만 병이 중해도 먹으면은 얼른 안 죽어요. 먹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데는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환 저 자리를 뜨게 되면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피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뜸을 뜰 때는 뜸 보면은 뜸이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구가 있고 이제 직접구가 있는데, 사실은 간접구는 게 뜸이 아닙니다. 뜸이라는 건 직접구를 해야 돼요. 직접구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즉 뜸으로 해서 화상을 입혀가지고 화상에서 생기는 그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가지고 그게 작용하는 거지, 그 숙성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간접구 같은 거는 생강 넣고 뜨기도 오고, 뭐 인삼 넣고 뜨기도 오고, 마늘 넣고 뜨기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간접구라고 그러는데, 그건 뜸이 아니고, 생강을 넣고 뜨는 거는 생강 성분이 들어가라고 뜨는 거고, 인삼을 넣고 뜨는 거는 인삼 성분이 들어가라고 뜸을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지금 뭐 별걸 다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걸 뜸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뜸은 직접 가벼운 화상을 안 입히고는 뜸의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아시고, 뜸 보면은 이거 갖다 놓고 그냥 뭐 연기가 막 나게 오고, 뭐 나중에 보면은 그냥 뭐 헐어가지고 저기도 오고, 뭐 그 진이 쪄가지고 그냥 저기도 오고, 요즘 저 담배 필터 같은 거 요만한 거 서암뜸 같은 거 떠보세요. 뜨면은 그 반쯤 내려갈 때 벌써 물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화상 입어서 물집이 생긴 게 아니라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타 내려가면서 그 독소에 말이야 화상이 먼저 생겨버려요. 된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게 어디 꼭 불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약으로도 되고, 그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으로도 됩니다. 약물 화상. 그러듯이 그거는 이제 불로 해서 된 게 아니고 그 가스로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뜸 보면은 직접 뜨는 것이 뜸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수천 년, 지금 수천 년이 아니라 인간이 생겨서 인간이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떴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변함없이 내려오는 그런 뜸인데, 지금은 이제 돈벌이 쪽으로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뜸이라고 그러고,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거지, 의료인은 돈벌이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병 낫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스코리아가 생겨가지고, 미스코리아가 이제 그 흉터에 있으면은 미스코리아 못 나가니까, 근데 할머니 하나들도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이제 나갈 생각인지, 난 흉터 나니까 안 해요. 이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참 미워요, 여러분들. 병 때문에 곧 죽게 돼가지고, 송장가물이, 내가 볼 때는 송장가물이 곧 죽게 생긴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내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거 없애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흉터 생각하지 말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처녀들이 와서 뜸자리 많이 잡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신랑감이 뭐 이거 뜸자리 때문에 트집으면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하면은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신랑 필요 없답니다. 건강 없이 미만 보는 신랑 자기는 필요 없대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옳은 생각이고, 그와 같이 그 흉터 생각에서는 아픈 분이 무슨 흉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아픈 사람은 개똥도 약이 된다고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자꾸 사람들이 건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시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아침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런 거 하시고 조금 이제 되게 여자분들은 오줌이 많이 오시면은 참 내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가 고생시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쉽시다. 성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문교에다가 뜰자리를 말씀해 드리는데 저를 보시지 말고 저기를 보시면 이제 확실히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런 사문교를 잡을 때는 반드시 밖에 뼈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밖에 한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이 가운데 뼈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이 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반대편을 찍으면 이 별명이 절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얼른 만져보면 툭 튀어나와 있으면서 약간 이제 이게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쪽 자리하고 이렇게 맞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 이 복숭아씨 있는 데서 자기 손 길이의 넓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장 쉽게 요 끝과 이 손 끝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여기를 만져보면은 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이 자리를 절골이라고 하는 그런 혈명 현저인데 이 자리하고 이쪽 안자리하고 맞서는 자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바로 이렇게 가운데가 되죠.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이쪽으로는 뼈가 있는데 바로 뼈 아래쪽에 이 자리하고 이렇게 맞서는 자리 이렇게 잡히는 자리 바로 이거가 사문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가 사문교입니다. 이 자리도 여기 오고 이 끝고 이렇게 자기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거의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잡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이걸 동신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저거지만 아주 정확하게는 항상 이쪽 뼈를 이렇게 만져봐 가지고 부러져서 이어진 것 같은 자리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거하고 맞선 자리 그래서 요 한 가운데 바로 뼈 너머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사문교입니다. 이 사문교를 잡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으십시오. 여기에도 그냥 쉽게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강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줄을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여기 이어진 자리하고 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선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원은 뭐 안 틀리죠 이제. 같지 않습니까? 이 뼈를 표준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문교를 잡으실 때는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아니 누 앞에 애 내놔야지. 애 내놔야지. 다음은 여성 질환에 좋은 중국 수도를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려요? 네. 내려야지. 그런데 보여주려고. 이걸 이제 치골이라고 이 뼈 이름을 치골이라고 그럽니다. 이 치골이라는 게 부끄러울 치자인데 요즘에는 여자분들 이 배꼽을 못 내려가지고 그냥 얘를 쓰는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치골을 이 끝을 잡아가지고 이걸 5등분 하는 겁니다. 5등분을 해서 근데 이제 5등분을 하는데 이 배꼽을
이 끝을 잡아도 안 되고 이 위에 끝을 잡아도 안 돼요. 요 가운데 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5등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5등분을 해서 이 여기가 곡골 중극 관원 이제 성문 음교 이렇게 이제 5분의 1짜리 요거를 중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극이라고 할거 안 가져갔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극이라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는 요 5등분에서 이제 이 관원자리를 먼저 잡죠. 그래가지고 관원 옆에가 되는데 이 자리는 이 유두 젖꼭지발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젖꼭지발로 내려와 가지고 이 가운데와 이 젖꼭지발로 쭉 내려온 자리와 중간이죠. 이렇게 반 이게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아까 이게 관원하고 이 기회는 이 성문과 음교와 중간이 이게 이제 기회가 돼요. 남자의 경우는 이제 관원 기회지만은 여자의 경우는 반드시 중극과 수도 이렇게 잡는 법, 즉 잡는 거 이제 아셨죠? 이렇게 불성표 여기를 표준해 가지고 이렇게 등분을 5개로 이제 이렇게 놓아서 그 일자리 여기를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는 이 관원이라고 한 자리 이 옆에 가서 이 유두발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중간, 요거가 바로 수도입니다. 뭐 조금은 틀려도 관계 없습니다. 효과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관원 중환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환을 잡을 때 옛날에는 이 중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들 했죠. 근데 중환을 잡을 때는 이 갈빗대가 이렇게 붙은 것 같이 생긴 자리, 이 사례민자 같이 이렇게 되죠. 이제 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기만 보시면 되니까 잡아가지고 여기 끝과 이 배꼽 아까 이 가운데 여기와 중간 여기 오고 중간이 되는 자리 여기를 가만히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말랑말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바로 중환이라고 합니다. 중환 잡는 것. 사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고 그 팜플렛에 이제 전부 잡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읽어보시면 여기 중극 잡는 데라든가 수도 잡는 데라든가 중환 잡는 거라든가 그 외에 이제 잡는 자리를 뭐다 이제 그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면은 한 번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몇 번 하여튼 보세요. 그러시면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 공부한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서 그런지 차라리 공부하신 분들보단 이렇게 이제 그 팜플렛을 보고 적으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중극과 수도와 관원과 그 다음에 삼원교 요 잡는 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고 보시면 이제 무보양뜸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도 설명을 잘했고 또 조그마한 팜플렛에서도 잡는 거를 얘기해놨으니까요. 그걸 잡아서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곡지혈을 직접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한테 찍어드리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곡지혈을 치해드릴 거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두세 분 오셨으니까 직접 곡지를 뜨시고 저희가 나눠드린 그 나이트하고 향이 지금 다 각각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뜨는 걸 할 테니까 일단 곡지혈을 잡겠습니다. 위에 외투를 벗으시고요. 곡지혈을 직접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 거 이제 한번 잡아보십시오.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 선생님이 먼저 잡는 걸 보시고 우리 선생님도 두 분이 찍어드릴 거예요. 이 곡지를 잡으실 때는요, 이렇게 약간 반 구부리면은 이 주름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줄이 예쁘죠. 이 줄발로 해서 이걸 반드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줄발로
이 끝과 중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요 줄발로 해가지고 여기와 중간 여기를 눌러보면은 굉장히 아픈 자리. 그러면 한 가운데 이걸 곡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곡지. 이 곡지는 중풍 예방도 되고 머리 아픈 거라든가 이 어깨 아픈 거, 등살 바른 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피로를 모르시게 되고요. 눈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 곡지 잡을 때 반드시 줄 있지 않습니까? 이 줄발로 해가지고 이걸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파요. 이게. 여러분들 자리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참 아프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곡지로 합니다. 그래서 뜨는 거를 뜨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뜨는 거를 예, 일단 선생님들도 뜸 자리를 저기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고 우리 사무실장님 잡아주시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봉지에 뜸속을 그게 뜸속인데요.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 한 바퀴 도시면서 곡지 자리를 잡아주시겠습니다. 무포양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성 질환에 좋은 혈 자리하고요. 특히 보너스로 곡지혈을 선생님이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에 좋은 자리들은 책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줄이 여기가 있는데 줄이 여기인데 너무 올라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혀 달라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잡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안 잡았어.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뜸쑥 세트거든요. 향하고 뜸쑥 그리고 나이트하고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저기 조금씩 나눠서 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의료기사 같은 데 가면은 강화뜸쑥 3년 묵은 강화뜸쑥을 팔거든요. 한 가게 2,000원에서 오늘 설명을 하시면서 떠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보세요. 뜸 하는 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건 항상 되게 뜨라고 그러면 요만큼 꼭 하나 저걸만큼 요만큼 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 많이 쥐고 이거를 계속 이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조금 밀어냅니다.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서 밀어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끝이 보일까 말까 하게. 지금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일까 말까 하게 이걸 꽉 누르면 안 돼요. 살짝 이렇게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 그런데 굴릴 때 이쪽에서 쑥이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는 거는 이제 이쪽에서 보이는 거죠. 이 안쪽에서 보이고 이쪽에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게 이렇게 벌써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뼈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뼈조거죠. 이 뼈조거를 조금 깊이 뛰면은 크고 조금만 뜨면은 조금 이렇게 작고 그러죠. 그래서 절수승을 이렇게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그냥 속 가지고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물을 찍어 가지고 이 다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묻히든가 뜰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 엄지손톱에다가 이렇게 침몰을 조금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띄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까꿀로도 이렇게 붙었죠. 예.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탄재거든요.
제후에다 갖다가 이렇게 살짝 얹습니다. 이렇게 꽉 눌러서 박는 게 아니고 갖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놔요. 얹으면 이제 이렇게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번 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 이렇게 갖다가 얹었지 이렇게. 이건 원시의학으로 해서 옛날에 이 향이 없을 때는 쑥대를 가지고 향 대신 썼어요. 쑥대. 그것도 타 들어가고 안 꺼지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붙일 때 여기에 재가 있으면은 향하고 참 진하려고 그래요. 이 재가. 그래서 이 재를 항상 잘 털어 뿌려야 됩니다. 이 재떨이 하나 넣고 재떨이에다 살짝 이렇게 하면 재가 털어지거든요. 이렇게 털어진 다음에 이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 향은 항상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뒤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를 털고 이 손을 여기 이렇게 대도 되고 이렇게 대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죠. 그래서 이 끝만 갖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끝이 닿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주위로 이렇게 뚫어주면 덜 뜨겁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닿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후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습니다.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불이 조금 다 크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들어가죠. 손가락 셋으로 주위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제 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다가 처음에는 뜨거우시니까 한 석 장씩만, 요거는 뜸을 이제 한 번을 한 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석 장 정도 이렇게 이제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럴 때는 얼른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다른 걸로 이렇게 갖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만 살짝 갖다가 불이 닿도록 이렇게 하면 달갈 때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덜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다가 세 번씩 며칠 하고 나면은 까만 딱지가 생깁니다. 그 딱지가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는 안 뜨거워요. 뜨겁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안 뜨거운데 그 며칠 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뜨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 시원해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안 뜨거울 때는 5장씩을 이렇게 뜨십시오. 그래서 꼭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쥐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살살 이렇게 굴리면은 이렇게 뼈 쪽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때 이렇게 띄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가 남았지 않습니까? 재가 들어가서 효과나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은 재를 안 닦습니다. 안 닦고는 그냥 붙여놔두려고 해요. 그런데 옷이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이 재를 꼭 닦아야 됩니다. 재를 닦을 때는 이 솜을 물을 묻혀가지고 꽉 끓여야 돼요. 그래서 약간 물기가 있을까 말까 하게. 그래야 재가 깨끗이 잘 닦여지거든요. 그냥 닦아도 뭐 되기는 합니다만은 깨끗이 닦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조금 묻혀가지고 약간 춘기가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저거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집게가 되도록 이렇게 집게가 되도록 해서 약간 대고 조금 이렇게 잡아대리는 거죠. 약간 앞으로 끌어 잡아대려 가지고 재를 이렇게 닦으면 이제 이 사이에 가서 이렇게 재가 끼죠. 그래서 이 재도 이렇게 닦는 것까지 해서 이게 끝난 겁니다. 이제 뜸이 끝난 거예요. 지금 뜸 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한번 지금부터 떠보겠습니다. 세 번씩. 예, 한 자리에 세 번씩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뜨십시오. 한 자리만 계속 왼팔만 계속 뜨지 마시고 왼팔에 한 번, 오른팔에 한 번. 뜸은 균형 의학이기 때문에 왼팔에 한 번, 오른팔에 한 번 번갈아서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자분이 원룸 없이 예. 들어서는 거는 무월경인데 무월경은 이제 되게 월경 없이도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대상성 월경이라고 월경을 이제 다른 데로 월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잇몸으로 약간 잇몸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코 같은 데는 이제 코피가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항문으로 조금 이제 출혈이 되기도 하고 그걸 대상성 월경, 대상월경이라고 그러죠. 뭐 임신 되면 뭐 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그런 얘기를 제가 났는데요. 네. 이게 나는 날을 모르지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사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 그래서 술 나셨어요? 먹고 있는데요. 나셨어요? 예, 애가 지금 31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으셨죠. 좋으신 거예요. 저 누나가 나쁜 젖술 먹고 있는데도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월경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젖먹이면 반드시 월경 안 나와요. 근데 상당히 좋으셨죠. 좋으셨으니까 임신되신 거예요. 이제 젖먹일 때는 절대 월경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월경.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주 때가 월경은 안 나왔지만 이제 월경 나올 때가 됐던 거예요. 선생님 얘기도 조금 지났는데 들으셨어요? 맞아요. 100일 됐는데. 네. 그렇죠. 수술해서 나셨어요? 아니요, 자연분만. 자연분만. 셋 다 자연분만. 예. 그래서 연년으로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예. 그 병 아니에요. 좋으신 거예요. 아주 좋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임신, 하면 이제, 사람도 냄새를 피긴다고 그럽니다. 예. 여자가 임신 시기가 되면요. 굉장히 이뻐져요. 이뻐지고, 짐승 같은 거는 그 냄새를 피겨가지고 수놈이 오도록 만들잖아요. 사람도 그렇답니다. 천리 같은 나무니 임신 시기가 되면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게 그렇게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임신 시기가 되면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자가 임신 시기가 되면 굉장히 이뻐져요. 정말로 이뻐집니다. 우리가 닭을 이제 길러보면은 닭이 알을 낳을 때는 벼슬이 새빨개집니다. 벼슬도 새빨개지고 털이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나요. 그러다가 알 안 낳을 때가 없어. 벼슬도 하얗고 털 같은 데 다 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임시시게 되면 굉장히 이뻐져요. 진짜로 이뻐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었고요. 참 좋으셨죠. 네,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뻐배인데요. 임시시기가 되면 굉장히 이뻐배인 됩니다. 참 자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네. 선생님, 저기요, 아기 낳고 네. 발목이 이렇게 시렸거든요. 발목이 아. 아기 낳고 나서 네. 막 찬바람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발목이 애 낳고 나서 지금 발목이 시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애를 낳고 나면은 7일을 쉬도록 했어요. 산후조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산후 간호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애를 낳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다 늘어져요. 전부 늘어졌는데 혹 산후 바람으로 해서 그게 이제 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분들은 다시 애를 하나 낳으면 이제 낳고 조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바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옛날 분들은 그 경험으로 해서라든가 모든 걸로 해서 잘 아는 거죠. 근데 애를 낳고 전부 늘어졌던 것이 원상대로 수축이 되는 거.
애 낳기 전 임신 전으로 수축이 될 동안에는 애 낳고 나서 찬물도 못 만지게 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고 옛날 분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축이 되기 전에 찬물을 만져 뿌리면 그 자리가 이제 수축이 안 돼요. 또 무거운 걸 들다가 늘어져 가지고 오히려 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늘어져 가지고 수축이 안 되면 평생 동안 신경통이 와요. 신경통. 시린 거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신경통이 온다든가 이것이 수축이 되기 전에 잘못해 버리면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낳으면 이제 낳고 조리를 잘해야 한다는 건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전과 같이 다 늘어지지 않습니까? 늘어졌던 것이 낳고 나서 조리를 잘하면 다시 이제 그때 수축이 잘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애 낳고 그 수축 기간에는 그런 거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하고 찬 거 못 만지게 하고 한 이유가 바로 수축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축 기간이 얼마냐? 49일이에요. 49일. 이 7일에 그런데 7일에가 분명한 게 나는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애를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이 딱 되는 날 그걸 이슬이라고 그러죠. 이슬이라고 하는 게 분비물이 조금 나와요. 분비물이 조금 나왔다가 또 일주일 이제 그날 일주일 되는 날만 조금 나오고는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마다 이제 분비물이 조금씩 보이는 거 그것이 수축 기간이에요. 7일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완전히 몸은 이제 정상들의 임신 전과 같이 다 수축이 다 될 때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걸 알아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걸 모르고 막 그냥 저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앓고 요즘에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서 나온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병이 많습니다. 지금 앓는 게 많아요. 그걸 그래서 아픈 걸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 수축 기간에 잘못해가지고 그런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애 낳고 나서 참을 못 만지고 못 들게 하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이제 애 하나 낳으면은 다시 늘어져가지고 수축이 돼서 이제 그때 다시 수축돼서 낳는다고 그래요. 찬바람 들어가는 게 그럼요. 찬바람 들어가는 거 그런 거예요. 찬바람이 막 들어간다고 그죠. 사람들은 이제 그 이해를 못하죠. 찬바람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 무섭잖아요. 몸 안에 찬바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찬바람이 들어간다고 본인 분명히 찬바람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산후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애를 낳아서 다시 수축시켜가지고 낳게 하는 거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침통을 몰라서 그런지 침통 오면은 그거 없어져요. 그 자리 제일 그 자리에다가 한번 떠보세요. 그 자리요? 예. 발목을 전체를 예, 제일 저건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한번 떠보세요. 그 이렇게 범위가 크면 한가운데다가 발목 제일 안쪽에 이러십니까? 바깥쪽에 이러십니까? 발목하고 발바닥하고? 예. 그럼 발바닥에다가 떠야 되는데 발바닥에다 뜨면은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건데 하여튼 그거 뜨면은 잘 없어질 겁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자리에 안 찾아도 되고 그냥 그 제일 적은 자리다 그냥 뜨세요. 그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 전 잡아줄게요.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 예, 제일 뒤에 선생님. 제일 뒤에 선생님. 굉장히 수분하긴 하는데 잠을 자려면 이불 속에다 발을 못 넣고 자거든요. 지금 아까 한 분은 바람에 들어간다고 시린 걸 얘기했고 한 분은 뜨거운 걸 얘기했거든요. 겨울철에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벽에다가 이렇게 찬 벽에다가 발을 대야 자고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시린 거나 뜨거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환 안 돼서 그런다고 요즘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잘 못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게 차게 느껴지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 해드릴게요. 자리 해드려요. 아까 그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일로 와서 얘기해. 다른 분도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질문 넣으신 걸 다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어깨하고요. 어깨 걸림이나 허리 쪽에 좀 주로 오거든요. 저는 피곤하고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 같은 거 약이나 아무걸로도 이런 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이 등이 발리다든가 뭐 실이라든가 이제 그러면서 허리도 그러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여자의 병이에요. 이걸 산후병이 뭐니 그러거든요. 이 뜸으로 해서는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허리하고 다리하고 지금 아까 다리가 이 다리가 그러시다고 그랬나? 이쪽 다리가 그러시다고 그랬지? 이분이 허리가 하고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이분까지 시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침을 아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허리에 탈이 나셔가지고 이 다리가 그러신 겁니다. 근데 여기 드시면은 조금 효과는 날 겁니다만은 많이 아픈 것 같은 거 금방 없애려면 이거는 사실 침이 필요한 건데 지금 침이 아니고 얼른 효과는 안 납니다. 그러나 계속 뜨면 이게 낫는 거예요. 틀림없이 낫긴 합니다만은 금방 안 나오니까 이제 뭐 효과 없다고 그러시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이걸 완전히 고치기는 뜸이 아니면 못 고쳐요. 이거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저 발끝까지 이제 저려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침을 가져갔으면 이거 그냥 한 번에 이런 거는 한 번에 괜찮아지는 건데 꼭 드셔야 돼요. 요 다음에는 이제 잘하세요. 우리 관장님한테 사정하시지 뭐. 그러면은 우리 봉사 또 나올 수도 있고 다시 이 다음에 좀 많이 오실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정하세요. 우리는 어디가 해드리든지 똑같거든요. 떠드릴래요? 떠드리죠. 꿈 잘 꾸셨네요. 그건 누구한테 감사, 나오시면 누구한테 감사하시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예? 어? 우리한테? 우리한테는 수고했다고 그래야 맞고 관장님한테 고맙다고 그러셔야지. 누구 때문에 왔는데? 나는 여기 상견 안 하고 있는데. 그러죠. 관장님한테 감사하시다고 그래야 돼. 마지막으로 질문이 뜸을 하면 안 되는 때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뜸을 하면 안 되는 때도 있나요? 뜸을 하면 안 되는 자리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뜸을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아프다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학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게 이 뜸이에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안 뜨는 때도 없고 뭐 그것도 가릴 거 없고 또 이 뜸을 한다고 해서 어떤 약이나 이런 거 상극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 뜸을 뜨면서 수술을 하시든가 어떤 약을 잡수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 약의 효과가 많이 납니다. 약의 효과가 배로 얻어나는 수도 있고 그 약의 효과가 참 많이 나타내는 게 뜸이에요. 그리고 수술 전에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 연구가 많이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반드시 수술 전에
뜸을 먼저 뜨고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뜸을 뜨고 수술하면은 그 수술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뜸에는 그런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가리는 게 없다고 그러시면 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저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은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죠. 그죠? 사람의 목숨 하나뿐이요. 벼슬이나 도이라는 건 뭐 지금 뭐 국회의원도 돈 많이 내면은 국회의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차뛰기로 그냥 돈을 갖다 주고 국회의원을 해먹으려고 이제 그런 짓도 하고, 벼슬이나 돈 같은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만은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죠. 이 하나뿐인 생명을 가지고 제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항해라도 머리카락만 하는 그런 부작용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하시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내 손을 안 거치고 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의학 중에서 가장 부작용인 게 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이렇게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전혀 부작용 없습니다. 저 죽은 사람도 효과 나는 게 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6.25 후에 제가 군대 의무실에, 저는 나이가 먹어서 군대 갈 그런 여행도 아니고 그래서 의무대에 가가지고 이제 저거를 했는데, 죽은 사람 화장을 할 때 보니까 뭐 죽은 사람이 화장할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꽉 늘어놓고 손을 자부대리 또 폈다 그러고요, 다리를 막 움직였다 그러고 불 갖다 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뜸뜨면은요 불 갖다 대니까 그래요. 화장할 때 보니까 막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효과가 있답니다. 전혀 부작용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적으세요. 예, 선생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특별히 제가 마음에 남는 거는 침값은 없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봉사단원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남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안산에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때를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자주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왕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우리 뜸사랑, 우리 뜸사랑에 써져 있죠. 배워서 남주자. 그런 배워서 남주자이기 때문에 배운 분들이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뜸사랑은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뜸사랑을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아는 게 아니고 뭐 미국에서, 일본에서, 제가 평양에도 몇 번 가서 저거 했고 평양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전 세계가 알아주는 우리 뜸사랑입니다. 그래서 뜸사랑은 배워서 남주자로 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요, 이 뜸을 우선 배우셔가지고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으신가. 빨래 해주고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김치 담궈주고 이런 거에다가 대비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우미가 있잖아요. 도우미 인양반들한테 이 무역보양뜸을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십니까? 저한테 아픈 그런 분들한테 가서 뜸짜리 해가지고 그걸 해드려 보세요. 당장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금방 못 걷는 분이 걸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으면 안 돼요. 하지만 무역보양뜸만 이렇게 가르쳐 드려가지고 여기서 가르쳤어요. 돈 받고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돈 주고 배웠지만은 우리 뜸사랑에서 배우는 것만에는 반드시 수강료, 이제는 저 혼자 처음에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모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모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씨를 넣었더니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반드시 여기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분 내가 할 때는 저는 전혀 정시 하나도 안 받고 집세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을 내놔놓으니까는 할 수 없이 그분들도 밥 먹어야 이러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때문에 수강료를 조금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셔가지고요. 봉사하시는 거 이게 너무 좋거든요. 봉사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좋은 게 어디에서 좋냐면은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뚝뚝 나왔다고 그럴 때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도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하시도록 이 이상도 좋은 봉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왕 감사합니다.